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원가액 5장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주로 대량 생산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그 식품업이나 아니면은 제지업, 그러니까 제지업 같은 경우에는 종이 만드는 업종이죠. 제지업. 그 다음에 다른 뭐 하는 일단 뭐 과자, 그 다음에 뭐 제분 등 이제 많은 업종 등이 대량 생산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곳은 주로 종합원가 계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 토니모리 같은 뭐 그런 데도 화장품 가게도 있죠. 그런 데도 대량 생산으로 목적으로 해서 그 종합원가 계산으로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목표입니다. 자,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 3번과 그 다음에 4번에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4번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종합원가 계산의 의의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가 얘기했듯이 대량 생산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제품을 복수 이상의 제조 공정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제품이에요. 동종 제품. 이종 제품이 아닌 동종 제품이에요. 같은 제품을 뭐 한두 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가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는 제분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과자업, 통전이업 등이 이제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는요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그 어떤 게 뭐냐면은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 종합원가 계산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종류는 5개가 있습니다. 공정별 종합원가, 조별 종합원가, 등급별 종합원가, 단순 종합원가, 연산품 종합원가. 연산품 종합원가는요 전산세무 2급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특히 6장 부분에서 하지만 전산회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6장,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에서도 똑같이 6장 부분에서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에서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단순 종합원가는요 단일 공정, 단일 제품으로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단일 공정, 그러니까 즉 공정이 1개, 제품도 1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이렇게 단순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이거는 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이 단순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서 출제가 됩니다. 주로 계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요 공정이 1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이 들어가면은 뭐 2공정 이렇게 있어요. 공정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3공정, 4공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마다 또 다른 단계로 또 생산을 하는 형태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아니고요. 대부분 실무에서는 여기 보면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단순보다는 공정별로 사용하는 곳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원가 계산은요 다른 종류 있죠. 이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조를 설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부품이 3단계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조를 이루어서 대량 생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은요 말 그대로 등급이 있어요. 석유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은 뭐 이란 아니면은 미국에서 석유를 이렇게 수입해 보면요, 석유라는 것 자체가 본래 원재료가 검은색이죠.
그런데 저희가 쓰는 주유소는 흰색이죠. 그러니까 거의 무색에 가까운데, 그게 이제 그 가공돼서 정유돼서 오는데, 석유도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예. 항공기가 제일 비쌉니다. 항공기 그 석유가 제일 비싸요. 왜냐면 가공 자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제일 비싸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항공기, 그 다음에 무연, 그러니까 즉 휘발유를 얘기를 합니다.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뭐 등유 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기름이라고 해서 물론 항공기 기름, 그 다음 무연 기름, 경유 기름, 등유 기름 뿐만이 아니고 그 각종 기계에서 쓰는 기름들도 있어요. 각종 기계에서 쓰는 기름들도 있어요. 뭐 조간유 있고 뭐 무슨 유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석유를 이제 가격마다, 그러니까 즉 가공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이거를 등급별로 나누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또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또 볼 수도 있죠. 카메라가 이러면은 뭐 고급기로 따지면은 뭐 OD, 뭐 마크, OD 마크 4, 뭐 3, 뭐 2, 1,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국기로 보시면은 뭐 80D, 아니면은 뭐 70D,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급기로 따지면은 뭐 1100D, 뭐 1000D, 아니면은 뭐 700D,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런 등급별로 나눠진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품 종합 원가 계산은요, 그 결합 원가 계산 파트에서 하고요. 이거는 전산세무회계 1급과 2급에서 이론적으로 강의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단계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산회계 지금 1급 파트에서 하는 부분은요, 1단계하고 2단계까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1단계하고 2단계까지만. 그래서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까지만 잘 하시면은, 그 계산형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 그 다음에 제저원가 계산까지 나오는 거는 전산세무 2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3단계 전산세무 2급까지가 3단계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 5단계까지는 전산세무 1급에도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4단계, 5단계까지 5단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하고 2단계인 물량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산량 계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총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의선출법. 그러니까 버스트 인, 버스트 아웃 아시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가회계에서는요, 선의선출법은 배분 받은 수량은 다음 월에, 그러니까 다음 기초에 배분 받지 못한다. 이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선의선출법에 대한 얘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배분받은 수량은 다음 월 기초에 배분받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요, 배분받은 수량은 전 월에 기말에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서 진척도가 뭐 50%다 라고 돼 있으면은 전월 기말에서는 500개만큼 배분을 받아요. 수량은 배분을 받죠. 그 다음에 기초에서는 그럼 나머지 수량을 그 배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에서 이렇게 돼요. 전월 기말은
1000개 중에 500개는 배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나머지 부분에 500개만큼 배분을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선주법이라는 이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은 재무회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에 얘기하는 원가액에서는요, 배분받은 수량은 다음 기초에 배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상 풀면은 선의선주법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의선주법에 대해서 기초 수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널에 이미 배분받은 수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균법은 진척도를 아예 무시합니다. 진척도를 아예 무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직접 그 연습 문제를 보아서 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초는 아예 진척도를 무시시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기말 수량. 이렇게 기말 수량은 당연히 둘 다 진척도만큼 배분합니다. 물론 진척도만큼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선인데, 공선도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공선은 계산 문제 형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론 형식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론 형식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공선도 중요합니다. 공선이라는 거는요, 생산을 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생겨요.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이 생기고, 그리고 생산하고 나서 불량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 중에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척도의 상황에 따라서 공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정상공선을 보고요.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상공선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비정상공선은 영어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검사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저3회계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시점이 뭐 0%인 경우도 있고 50%인 경우 있고 70%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검사 시점을 0%인 경우에는 시작하는 지점에서 먼저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재료 입고된 시기죠. 원재료 입고된 시기에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합격품이고요. 아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불량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0%에서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50% 지점이나 70% 지점에서 검사를 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은 생산 자체에서 불량이 제일 많이 발생한 시기가 5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50%의 진척도를 봤을 때 과연 이게 검사하는 게 불량이다 그러면은 공선이 되고요. 불량이 아니다 그러면은 정상품으로 봐요. 그런데 공선 중에서도 일부 %만큼은 그 정상공선으로 봅니다. 정상공선을 보고 일부 불량품인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정상공선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척도를 따라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원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1은 이제 선의선주법, 경우 2는 평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보시면요, 금액은 안 보셔도 돼요. 금액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수량만 봅니다.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수량 300개, 단기 착수량 2000개, 기말수량 700개, 진척도는 30% 기초랑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는 선의선주법을 이용을 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우 2는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과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에서 선의선취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물량 흐름 파악이에요. 물량 흐름 파악. 물량 흐름 파악은 무조건 T자로 그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무조건 T자로 그려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은 기초 수량과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단기 완성 수량과 기말 수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수량 300개는 당연히 완성 수량으로 넘어가겠죠. 완성 수량. 그렇게 해서 기초 수량은 300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에서도 일부가 완성이 되겠죠. 단기 착수량은 기초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몇 개? 130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기 착수량 수량이고요. 이거는 기초 수량 3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돼요. 왜냐면은 완성품 환산량 수량할 때 기초 수량을 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 착수량 2000개 중에서는 이제 일부는 완성하다가 제작하다가 못한 기말 수량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수량이 왼쪽에 있는 수량과 오른쪽에 있는 수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300개를 투입하면요. 30%에서부터 100%까지가 되기 때문에 완성이 돼요. 무조건 완성이 되고요. 단기 착수량은 0에서부터 100%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일부 만들다가 미완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 수량 중에는 단기 착수량이 1300개, 기초에 3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2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선의선취법이에요. 자, 완성품 환산량은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이 뜻은 뭐냐면은 100% 완성된 걸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된다고 하니까 가공비는 30%만큼 지금 되어 있죠. 30%만큼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진척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초하고 기말 수량이 지금 진척도의 30%만큼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은 100%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도 전부 다 100% 완성됐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수량은 당연히 없어요. 0개예요. 기초 수량 0개고 가공비는 210개가 되는데 기초 수량은 왜 0개냐면요. 전량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됐다는 거는 재료비의 입장에서는 기말 수량도 300개 중에 300개가 다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기말 수량은요. 전월 기말 수량을 얘기를 해요. 전월의 기말 수량을 300개만큼 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300개만큼 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기초에 배분될 수량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먼저 들어온 수량은 그 다음 기초에는 그 들어온 수량만큼 제외하고 그 입력을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300개 중에 300개만큼 배분이 다 됐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척도만큼 계산이 되죠. 가공비 진척도만큼 계산되니까 전월 기말이라고 보실 때 이거는 30%만큼 배분됐으니까 90개만큼 배분을 받았을 거예요. 기말 수량 300개 중 90개만큼 배분이 돼 있을 거예요. 90개만큼 배분. 그래서 기초에서는 300개 중에서는 전월 기말에 90개만큼 배분이 되었으니까 기초에서는 나머지 수량인 210개만큼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량은 여기 적혀 있죠. 당월 기초에서는 배분받은 수량만큼 제외하니까 210개가 된다. 이게 이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흐름을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완성 수량의 기초 300개고 단기 착수량은 1300개라고 했었어요. 1300개. 그래서 1300개 이 두 개 되고요. 기말 수량은 전량 투입이니까 100% 다 배분된 걸로 봅니다. 700개고 가공비는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되니까 700개의 30%
2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고 한산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인데 3단계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완성고 한산 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법은 요 1단계 물량 흐름 파악은요, 선의선출법하고 똑같아요. 선의선출법하고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계산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 300개는 완선 수량이 되고요. 그 중에 기초에 300개 나머지인 1300개만큼은 단기착 수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말 수량 700개가 단기착 수량 안에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수량만큼 배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기초의 수량은 300개, 그 다음에 단기착 수량은 1600개 중에 나머지 13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완성고 한산량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완성고 한산량은 공정처기의 전량 투입이고요. 가공비는 진척도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은 뭐가 나오냐면요, 선의선출법은 기초의 그 전월 기말 수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평균법은 파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 파악을 안 해요. 그래서 진척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300개가 다 투입이 되겠죠. 기초 수량 300개가 다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1300개.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전월 기말에 그 수량 배분된 받은 만큼 그 배분이 안 돼요. 그런데 평균법은 진척도 자체를 아예 안 보거든요.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완성 수량에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만 하는 방법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700개, 그 다음에 진척도만큼 계산하니까 210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완성품 한산량 수량은 2300개에 1810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부분 첫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공정별로 원가를 배분을 합니다. 원가를 배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완성품 한산량입니다. 완성품 한산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있다면은 업종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뭐 통조림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자, 그 다음에 식품,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첫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은요,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품 한산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을 쓰냐면은 식품업, 그 다음에 통조림업, 그 다음에 과자업, 그 다음에 정유업, 그 다음에 제분업 등 그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적합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의 가장 필수적인 완성품 환산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완성품 환산량은 주로 그 계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을 하기 전에 일단 공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공손은요, 생산 과정 중에 생긴 불량품을 썼어요. 생산 과정 중에 생긴 불량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공손은 그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정상 매출원가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공선은 여기 적도록 할게요. 비정상공선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 꼭 이론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는 특히 1단계하고 2단계 가장 중요해요. 1단계는 수량 파악, 그 다음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1단계가 수량 파악,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 파악인데, 이 수량 파악은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하고는 똑같아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은 이 수량 파악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1단계는 공통적으로 같고요. 2단계부터 조금 다릅니다. 1단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수량 파악인데, 항상 왼쪽에 있는 기초, 오른쪽에 있는 기말, 왼쪽에는 단기 착수량. 단기 착수량이 완성 수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성 수량 이렇게 봅시다. 기초 수량은 약 한 3,000개 정도 잡을까요? 3,000개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이제 잡아보고요. 단기 착수량은 17,000개. 그 중에 기말 수량은 4,000개. 그러면은 완성 수량은 16,000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수량을 파악하고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른 점은 바로 이 기초에 있죠. 기초에 대한 수량 파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의선출법은 기초에 3,000개에 60%,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17,0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4,000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의선출법은 항상 기초에 봤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분받은 수량과 배분을 받지 않은 수량. 그러니까 배분받은 수량은 무조건 제외하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배분받은 수량과 배분받지 않은 수량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배분받은 수량은 3,000개 60%니까 1,800개만큼 배분받은 수량이겠죠. 배분받지 않은 수량은 1,200개예요. 배분받은 수량은 당연히 전월 기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뺀 요 1,200개만큼 해당 기초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의선출법은.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은 몇 개냐면은 단기 착수량 중에, 그러니까 좀 20,000개 중에서 16,000개만큼 완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3,000개가 되고, 나머지 기말 4,0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00개를 제가 진척도를 안 넣었는데 8,000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0%만큼 해서 3,200개가 되고, 이게 이제 다음 기초가 되면은 이제 배분받은 수량은 800개만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법. 자, 평균법도 아까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평균법도 똑같이 하면은 기초에 대한 수량은 아까 4,000개라고 했었죠.
3000개인지 4000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4000개 정도로 할게요. 자, 4000개였는데 이제 퍼센트가 60%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뭐 16,000개. 그러니까 쭉 수량이 달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기말은 뭐 한 3000개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 진척도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기초의 진척도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기초의 진척도를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기초의 4000개의 60%만큼 해당되는 이 60% 있죠. 요거는 아예 없던 걸로 봐요. 그래서 기초에는 4000개. 그 다음에 2만개 중에 기말 3000개니까 17000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130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000개에 80%니까 이건 당연히 진척도 봐야 되겠죠. 2400개. 요렇게 해서 예, 그 완성품 환산량 수량을 계산을 한다. 요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만약에 저기 잘 모르시면은 예, 블로그나 예, 유튜브에 한번 예,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예, 또 상세하게 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원가 계산이 상당히 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특히 이 기초에 대한 이 진척도를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에 대한 진척도는 이걸 꼭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원가액의 총론 이렇게 5장까지 예, 모두 이제 그 원가액의 부분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 예, 연습 문제죠. 예, 연습 문제 부분하고 예, 그래서 그 원가액의 부분은 예,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시는데 예, 진심으로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 할 거는 예, 부가가치세 이론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부분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예, 그 가장 중요한 부분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꼭 제 강의를 꼭 들어주셔서 예, 그 만족스러운 예, 그 시험 준비를 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사회계 1급 원가에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예, 연습 문제가 남아있죠. 연습 문제까지 예, 모두 한번 그 풀어보시고 제 해설도 한번 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자료가 예, 도움이 되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그 전사회계 1급에 해당하는 예, 부가가치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